이 사연은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때론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론 가장 큰 시련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는 더욱 그러하다. 이만노와 김옥자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결혼한 지 35년이 되는 해, 두 사람의 평온했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명절 음식 장 좀 보고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만노가 외투를 입으며 물었다. 아니, 다 있어. 어제 마트에서 다 사뒀어. 옥자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다. 근데 지영이는 언제 온대?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온대. 민수가 회사 일 때문에 먼저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내일은 민수도 같이 온대. 옥자는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아들 며느리가 오는 건 좋은데 지영이와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다.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다. 결혼 초기에는 제법 다정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영이의 표정에서 불만이 읽히기 시작했다. 특히 명절만 되면 더 그랬다. 만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옥자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는 아직 감이 2개 남아 있었다. 감을 깎으며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명확한 계기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 사이에 벽이 쌓인 것 같았다. 어머님 계세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지영의 목소리에 옥자는 급히 표정을 정리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현관으로 나갔다. 왔구나. 일찍 왔네. 네,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요. 지영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열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할래? 괜찮아요. 그냥 집만 두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랑 약속 있어서. 옥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명절 전날인데 친구 약속이라니.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 근데 내일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몇 가지 준비해뒀는데.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음식업체에 주문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배달 온대요. 옥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제사 음식을 주문했다고? 어머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제가 회사 다니느라 시간도 없고, 어차피 음식은 먹으려고 하는 거지. 누가 했냐가 중요한가요? 옥자는 할 말을 잃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자신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다투고 싶지는 않았다. 특히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알겠다. 내가 편한 대로 하렴. 지영은 옥자의 표정에서 불만을 읽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럼 전화 갔다 올게요. 아, 그리고 제사상도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렇게들 한다더라고요. 옥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지영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옥자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란 그녀에게 명절과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예의였다. 그런데 그것을 간소화하자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옥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쨌든 내일은 명절이고 아들도 오겠지. 아들을 위해서라도 몇 가지 음식은 직접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다. 업체에서 음식이 오겠지만 민수가 좋아하는 생선전과 잡채는 직접 만들기로 했다.
노릇노릇하게 부쳐지는 생선전을 보며 옥자는 문득 자신의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녀도 항상 이맘때면 부엌에서 종일 음식을 준비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옥자는 놀라 돌아봤다. 지영이 앞치마를 매며 서 있었다. 어머, 내가 언제 일어났니? 아직 이른데. 그냥 일찍 눈이 떠져서요. 지영이 대답하며 옥자 옆에 섰다.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옥자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명절마다 늦잠을 자던 며느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 도와주겠다니 처음이었다. 뭔가 마음이 바뀐 걸까? 그래, 고맙구나. 옥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음식 준비를 했다.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기 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몇 가지 요리를 더 준비했다.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어색함이 덜했다. 지영도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팀장님이 자꾸 저만 구박해서. 옥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는 것 같아 집중해서 들었다. 지영은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동안 서로 얼마나 대화가 부족했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둘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사상을 차리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옥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리려 했지만 지영은 간소화된 방식을 고집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지영아, 제사는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거야. 대충 하면 안 돼. 지영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다. 진짜 구시대적이세요. 제사상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해요? 남는 것도 많고 준비하는 사람만 힘들고 자원 낭비라고요. 옥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혹시 자신이 정말 구시대적인 사람일까? 세상이 변하는데 자신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에게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가족의 화합을 의미했다. 제사를 마친 후 음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옥자가 음식들을 따로 담아 정리하려는데 지영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다 섞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아니야, 이건 따로 보관해야지. 이건 국물이 있고 저건. 지영이 갑자기 손을 휘저으며 옥자를 밀쳤다. 옥자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싱크대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혔다. 순간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어머님,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옥자에게 다가왔지만 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실수야. 하지만 지영의 눈빛은 달랐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분노가 담긴 행동이었다. 옥자는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적개심을 읽었다. 지영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부엌을 나갔다. 어휴, 정말 답답해요. 저는 이제 갈래요. 옥자는 뺨의 아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영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곧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옥자는 거울로 자신의 뺨을 살펴봤다.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지영이가 화난 것 같던데. 만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옥자는 얼른 뺨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그냥. 음식 정리하다가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 만노는 아내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래. 민수는 언제 온대? 아마 저녁쯤 온다고 했어. 옥자는 서둘러 설거지를 시작했다.
남편에게 며느리와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옥자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손에는 아직도 며느리가 건넨 그릇이 들려 있었다. 어쩌다 서로가 이렇게 됐을까? 며칠 후 옥자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지영이었다. 어머님, 지난번에 죄송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어머님도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옥자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사과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만노가 다가왔다. 여보, 뺨에 왜 멍이 들었어? 옥자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 이거 그냥 문에 부딪혔어. 만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문에 부딪혀서 그렇게 멍이 들어? 요즘 너 뭔가 이상해.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옥자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갑자기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고 그걸 본 만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만노가 집어든 핸드폰 화면에는 지영의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님, 왜 답장이 없으세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저도 할 말 많았는데 참은 거예요. 또 말고 하면 뺨 때릴게요. 만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뭐, 지영이가 내 뺨을 때렸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옥자는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저번에 제사 음식 정리하다가 좀 다퉜어. 그때 지영이가 나를 밀쳤는데 내가 넘어지면서 뺨을 다쳤어. 왜 말 안 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 때문에. 아들 결혼 생활에 문제 생기는 게 싫어서. 만노는 옥자의 손을 꼭 잡았다. 당장 민수랑 지영이 불러.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옥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만노를 바라봤다. 여보, 그냥 넘어가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우리 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 만노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지금 지영이랑 같이 있니? 집에 좀 와야겠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수는 아버지의 심각한 어조에 놀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지영이랑 같이 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면 얘기해. 빨리 와. 통화를 마친 만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옥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제발 너무 화내지 말아요. 민수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만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지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와 지영이 들어왔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다. 만노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지영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영아, 내가 어머니 뺨을 때렸다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거 그냥 제가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예요. 실제로 때린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멍은? 만노가 옥자의 뺨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옥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지영아,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하자. 사실은 내가 나를 밀쳐서 내가 넘어진 거야.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었어. 민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지난해부터 지영이가 가끔 말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나를 위협했어.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민수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아, 이게 사실이야? 지영은 발끈했다. 어머님이 너무 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머님을 위협했어요? 그냥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지. 만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영아, 이제 그만해. 우리 집에서 나가. 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 오빠, 뭐라고 좀 해봐요. 지영이 민수에게 매달렸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지영아,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믿어줘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라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노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 짐을 싸서 나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준비를 해.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민수 오빠. 지영이 다시 민수에게 매달렸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면 나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잠시 모두를 노려보더니 결국 현관으로 향했다. 알았어요. 내가 나갈게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다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옥자는 아들 옆으로 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만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 집에 머물기로 했다. 옥자는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친 것 같아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진실이 밝혀져 안도감도 느꼈다.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화기애애했을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만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일단, 이혼을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옥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그래도 좀 더 생각해봐. 결혼은 어머니, 제 결정이에요. 지영이가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만노가 끄덕였다. 그래, 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 내 형이 변호사니까 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옥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자신의 아파트에 가서 짐을 챙겨오기로 했다. 지영이 없는 시간에 가려고 미리 회사에 전화해 확인했다. 옥자는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위로했다. 옥자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수가 나가고 난 후 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년간 지영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작은 무시에서 시작해 점점 더 심해진 언어적 폭력, 그리고 마침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을까? 민수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자신이 너무 오래 참았던 건 아닐까?
여보, 뭐해? 만노가 옥자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만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좀 더 일찍 말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만노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민수가 벌써 왔나? 만노가 일어서며 물었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서 있었다. 지영과 그녀의 언니 최미영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계세요? 미영이 먼저 말을 건넸다. 만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들어와. 옥자는 거실에서 두 사람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지영은 눈이 붓도록 운 흔적이 역력했다. 앉아. 만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지영이 일로 찾아왔어요. 어제 지영이한테 다 들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미영은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영이도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시댁 눈치를 보느라 힘들었다고. 만노가 손을 들어 미영의 말을 끊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어떤 이유가 있었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지영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옥자는 지영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미움, 분노,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연민까지. 지영아, 옥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정말 기뻤어. 딸처럼 생각했고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나에게 한 행동은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옥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영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만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민수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미영이 다시 나섰다. 아버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영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실수가 아니야. 옥자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오랫동안 계속된 일이었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행동이었지.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용서받기 어려운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대문 소리가 들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짐을 들고 있던 민수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영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는 지영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지영아, 우리 어머니는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야.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걸 알고 나서 더 이상 예전처럼 널 볼 수 없게 됐어. 오빠, 미안해, 지영아.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혼하자.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미영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영아, 가자. 두 사람이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괜찮니, 민수야? 옥자가 아들 옆에 앉으며 물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만노는 형인 이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호는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다. 형, 좀 도와줘야겠어. 민수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통화가 끝나고 만노는 민수에게 말했다. 삼촌이 내일 오기로 했어. 법적인 문제는 삼촌이 다 도와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으로 인해 아들의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만노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읽은 듯 옥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괜찮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진작에 말했어야 했어. 그래도 민수가 이렇게 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 민수는 강해. 이 일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곁에서 힘이 되어줄 거고. 만노의 말에 옥자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남편과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니 이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정우가 도착했다. 만노의 형은 굵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듬직한 인상의 남자였다. 민수야, 다 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도와줄게. 이정우는 민수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게. 이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야,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야. 가정폭력은 범죄야. 내 어머니가 당한 일을 생각해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요. 이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게 옳은 결정이다. 하루 종일 이혼 준비와 법적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옥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듣고 새삼 놀랐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던 걸까.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만노와 이정호는 서재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옥자는 아들 옆에 앉았다. 민수야, 괜찮니? 민수는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사실 저도 요즘 지영이와의 관계가 힘들었어요. 어머님에게 했던 행동을 몰랐던 것뿐이지 우리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옥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왜 말 안 했니? 어머님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이 실패한 것 같아서 말하기 창피했어요. 옥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가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는 줄 몰랐어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모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옥자는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야기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떠올리며 웃음을 나눴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조금씩 털어놓으며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날 밤 만노는 옥자에게 물었다. 여보, 이정우 형이 내일 지영이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그분들도 딸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일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형이 그러는데 법적으로 협의 이혼이 가장 좋대.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게 맞을 것 같아. 다음 날, 이정호는 지영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만노와 민수도 함께였다. 옥자는 집에 남아 혼자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달랬다. 꽃을 보며 물을 주는 동안 지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처음 집에 왔을 때의 웃는 얼굴, 함께 요리를 배우던 날들,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관계.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을 때쯤 만노와 민수, 이정호가 돌아왔다. 세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어떻게 됐어? 옥자가 물었다. 만노가 대답했다. 일단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어. 지영이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더라. 딸 행동을 전혀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영이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정우가 말을 이었다. 내일부터 서류 작업 시작할 거야. 민수 너는 내일 내 사무실로 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영은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놓고 까다롭게 굴었지만 이정호의 단호한 태도와 가정폭력 증거 언급에 결국 물러섰다. 협의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숙려 기간이 시작됐다. 민수는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옥자는 아들을 위해 예전에 쓰던 방을 깨끗이 정리했다.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민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다. 해맑게 웃던 모습,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하던 그림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아니야, 다 됐어. 내가 좋아하던 책들도 다 보관해뒀더라. 옥자는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수는 책장으로 다가가 오래된 만화책을 꺼내들었다. 와,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읽던 건데. 어머니가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당연하지. 내 물건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모자는 오래된 물건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다. 옥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이혼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민수가 문득 말했다. 그래, 왜? 지영이와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거렸거든요. 그냥 저희가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옥자는 아들의 담담한 목소리에 놀랐다. 민수가 생각보다 강인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힘드셨죠? 민수가 물었다. 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어. 지영이가 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졌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 제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도 내 앞에서만 그랬을 거야. 옥자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옥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우리 아들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야.
만노도 부엌으로 들어왔다. 오늘 아침은 정말 푸짐하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옥자는 문득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 이런 것들이 삶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아버지, 오늘 삼촌 만나러 가야 해요. 이혼 서류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한대요. 민수가 말했다. 만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같이 가마. 저는 오늘 장 보러 갈 거예요. 옥자가 말했다. 뭐 필요한 거 있니, 민수야? 아니요, 어머니. 근데 혼자 다니실 때 조심하세요. 옥자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만노와 민수가 나간 후 옥자는 집 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 생선을 사며 저녁 메뉴를 구상했다. 오랜만에 민수가 좋아하는 찜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재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옥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뒤를 돌아보니 지영의 어머니 박순자가 서 있었다. 옥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차를 주문하고 난 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영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옥자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영이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집에서 계속 울고 제가 키우면서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옥자는 순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딸의 잘못으로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순자 씨,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이 된 후의 선택은 본인 책임이죠. 그래도 어머님이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우리 지영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지영이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아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겠지만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두 어머니였다. 어머님 혹시 지영이를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영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과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두 사람 다 화가 많이 났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일 오전에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집에 돌아온 옥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지영을 다시 만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아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두 사람이 너무 화를 낼 것 같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저녁에 만노와 민수가 돌아왔다. 두 사람은 이정호와의 만남이 잘 진행되었다며 이야기를 나눴다. 옥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내일 있을 일이 계속 신경 쓰였다. 여보, 괜찮아?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 만노가 물었다. 옥자는 재빨리 미소 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내일 뭘 해먹을까 생각 중이었어. 어머니, 내일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영화 보러 갈게요. 새로 개봉한 좋은 영화가 있더라고요. 민수가 제안했다. 옥자는 순간 당황했다. 내일? 글쎄, 내일은 내가 약속이 있어. 약속? 누구랑요? 민수가 물었다. 그냥 옛날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옥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민수와 만노가 의심하는 기색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조금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남편과 아들에게는 동창회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지영의 친정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옥자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했다. 지영의 친정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옥자를 보자 지영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떨리는지 제대로 서지 못했다. 앉아 있어라. 옥자가 말했다. 순자는 차를 내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거실에는 옥자와 지영만 남았다. 지영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 말 있다며?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옥자는 차분하게 지영을 바라봤다. 왜 그랬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니? 아니요, 어머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옥자는 지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영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다. 지영아,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기뻤어. 딸을 얻은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많이 상처받았어. 특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면서도. 어머님, 지영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다. 옥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내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 다른 사람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 어머님, 정말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제 불가능해. 민수가 결정한 일이고 우리 가족 모두의 결정이야.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옥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느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있어. 옥자는 순자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자의 마음은 예상외로 평온했다. 지영과의 대면이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도 정리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옥자는 텅 빈 거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노와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지영의 눈물 어린 사과, 그리고 자신의 냉정한 대응. 그게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뿐이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왔어? 만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부엌에 있어. 만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샀어. 옥자는 놀란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았다. 이게 무슨, 그냥, 요즘 당신이 많이 힘들었잖아. 위로해주고 싶어서. 옥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의 작은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고마워요. 만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동창회는 어땠어? 즐거웠어? 옥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다. 응,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반가웠지. 그래, 다행이네. 당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만노의 말에 옥자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거짓말이 계속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영을 만났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민수는 어디 갔어? 옥자가 물었다. 아, 친구 만나러 갔어. 이혼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텐데 친구들 만나서 좀 풀어야겠다고 하더라고.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을 거야. 저녁 식사 후 옥자와 만노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2023년의 가을은 유난히 별이 많은 것 같았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넘었네. 만노가 문득 말했다.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옥자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야. 아이, 뭔 소리예요. 이제 늙어서 주름투성이인데. 만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눈에는 아직도 예뻐. 옥자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어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해. 만노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당신이 지영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더 당신을 살폈어야 했는데. 옥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빛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새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해요. 옥자와 만노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벌써? 아직 이혼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옥자가 물었다. 네, 하지만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살던 아파트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 만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생각이 맞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 알아보고 있니? 옥자가 물었다. 회사 근처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옥자는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들었다. 잠시나마 아들이 다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자주 찾아올게요. 민수가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그래, 알았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고 만노는 동네 산책을 나갔다.
옥자는 집 안정리를 하던 중 문득 지영에게 받았던 선물들이 눈에 띄었다. 결혼 초기에 지영이 선물했던 스카프, 생일에 받았던 화장품 세트.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옥자는 그것들을 모두 상자에 담기로 했다. 버리기도 계속 가지고 있기도 애매한 물건들이었다. 상자를 다 채웠을 때 문득 지영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던 그 눈빛. 혹시 자신이 너무 냉정하게 대했던 걸까? 하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이 옥자가 내린 결론이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았다 해도, 아무리 불만이 있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상자를 다락방에 올려놓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이정호였다. 형님, 안녕하세요. 옥자야, 잘 지내고 있지? 네, 덕분에요. 내일 민수 이혼 조정 있어.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옥자는 잠시 망설였다. 지영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제가 꼭 가야 할까요? 내가 피해자니까 내 이야기도 중요해. 괜찮으면 와줘. 알겠어요. 가볼게요. 통화를 마치고 옥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을 어제 만났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만노와 민수, 이정호가 화를 낼 것이다. 게다가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옥자는 침묵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옥자와 만노, 민수, 이정호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지영과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부모님이 왔다. 지영은 옥자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만노가 단호하게 옆을 지나쳤다.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지영 측에서는 더 이상의 재산 분할 요구를 하지 않았고 합의한 대로 진행되었다. 민수와 지영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법적으로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옥자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지영이 혼자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부모님과 변호사는 어디론가 간 것 같았다. 잠시 망설이던 옥자는 만노와 민수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옥자는 지영에게 다가갔다. 지영은 옥자를 보고 놀란 듯 일어섰다. 어머님, 지영아, 괜찮니?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그냥 좀 힘들어서요. 옥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지영아, 나는 내가 앞으로 잘 되길 바라. 정말로.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옥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섰다. 만노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며 옥자는 이것으로 정말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저 내일 아파트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옥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같이 가자. 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만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가마. 가족이 함께 민수의 새보금자리를 찾아보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옥자는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정원의 꽃들을 비추고 있었다. 특히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옥자는 문득 국화의 강인함이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운 가을바람과 서리를 이겨내고 피는 국화처럼 자신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쁘지? 만노가 정원으로 나와 옆에 섰다. 네, 정말 예뻐요. 우리 옥자 씨처럼. 옥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또 그런 말을. 진심이야.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지 새삼 깨달았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옥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여보, 사실 어제 지영이를 만났어요. 옥자가 갑자기 말했다. 만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언제? 어디서? 어제 동창회 간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지영이 어머니가 만나자고 해서. 만노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랑 민수가 화낼까봐. 그리고 나도 지영이와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만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옥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래서 어땠어? 만노가 마침내 물었다. 지영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꼭 말해줘. 우리는 부부잖아.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만노는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정원에 서서 가을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처럼 자신들도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날아갈 시간이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동안 민수의 새 아파트도 계약이 완료되었다. 넓진 않았지만 회사와 가깝고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옥자는 민수가 새 출발을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다. 지영과의 이혼이 민수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어머니,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민수가 책장을 들고 물었다. 옥자는 새 아파트의 거실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저기 창가 쪽이 좋을 것 같구나. 햇빛이 잘 들어와서 책 읽기도 좋을 거야. 이사 당일 옥자와 만노는 아침 일찍부터 민수의 새 집으로 갔다. 이삿짐 센터에서 큰 가구들을 옮기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들은 가족이 함께 정리했다. 옥자는 부엌용품을 정리하고 만노는 전자제품을 설치했다. 함께 일하면서 웃음꽃이 피었다. 어머니, 이 그릇들은 어디서 사셨어요? 민수가 새 그릇 세트를 꺼내며 물었다. 어제 시장에서 샀어. 내가 좋아하는 색이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사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옥자는 아들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다. 이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외식하는 가족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만노는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제 정말 혼자 살게 됐네. 민수가 문득 말했다. 옥자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많이 걱정되니?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설레요. 만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이 없었으면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옥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야. 앞으로도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자는 문득 지영의 언니 미영에게서 받은 전화를 떠올렸다. 어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님, 지영이가 이사 갔어요. 서울 떠나 부산으로. 미영의 말에 옥자는 잠시 말을 잊었다. 지영이 그렇게 멀리 떠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새 출발하기 좋을 거예요. 네. 지영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꼭 죄송하다는 말 전해달래서요. 옥자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과 연민, 그리고 어딘가에 자리 잡은 작은 안도감까지. 지영도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만노가 물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 계속 조용하네. 옥자는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하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있잖아. 도자기 교실 다닌다고 했었지? 옥자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당신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 옥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의 작은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고마워요. 다음 날 옥자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도자기 교실에 등록했다. 2020년에 취미로 시작하려 했던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두었던 것이다. 첫 수업날 옥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을 찾았다. 처음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물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많이 서툴 것 같아 걱정이네요. 괜찮아요.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함께 배워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옥자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에 옥자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처음 만드는 도자기는 모양이 예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만노에게 자랑스럽게 도자기를 보여주었다. 어때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만노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도자기를 살폈다. 와, 정말 예쁘네. 당신 재능 있는데? 아이, 무슨. 초보가 만든 거라 많이 엉성해요. 아니야, 정말 잘 만들었어. 다음엔 뭘 만들 거야? 옥자는 도자기 교실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만노는 아내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생기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민수는 새 집에 적응해 갔다.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을 나눴다. 옥자는 도자기 실력이 늘어 작은 컵과 접시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만노는 지역 노인회관에서 바둑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 게 어떨까? 어느 날 만노가 제안했다. 제주도요? 갑자기 왜? 그냥 당신이랑 둘이서 여행한 지 오래됐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 35주년이니까 작은 기념으로. 옥자는 남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 여행까지 제안하다니. 정말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약할게. 사흘 정도 다녀올까 해. 옥자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여행, 그것도 남편과 둘이서 떠나는 여행이라니. 문득 신혼여행 때가 생각났다. 당시에도 제주도를 갔었다. 젊고 풋풋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옥자는 민수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정말 좋네요. 두 분만의 시간 꼭 가지셔야죠. 그래, 오랜만이라 좀 설레네.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옥자는 아들의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아들이 오히려 부모를 챙기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다. 여행 전날 옥자는 짐을 챙기면서 문득 정원에 핀 국화를 보았다. 가을의 끝자락 국화는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옥자는 국화 한 송이를 꺾어 작은 화병에 꽂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시들어 있겠지만 그래도 국화의 강인함이 집을 지켜줄 것 같았다. 짐 다 챙겼어? 만노가 물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일찍 자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 전날의 설렘으로 쉽게 잠들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옥자는 문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내일 우리 여행 가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오늘 말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여행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가끔 너무 걱정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옥자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마워, 아들.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통화를 마치고 옥자는 침대에 누웠다. 만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옥자의 눈에는 여전히 3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속삭인 옥자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만노는 잠결에도 옥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길에서 옥자는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것.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함께 이겨내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옥자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지영과의 갈등, 그로 인한 상처들이 이제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옥자는 내일의 여행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오름, 그리고 남편과 함께할 시간들. 모든 것이 기대되었다. 이제 정말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제주도의 바닷바람은 상쾌했다. 옥자와 만노는 비행기에서 내려 렌터카를 빌려 제주도 여행을 시작했다. 첫날은 동쪽 해안을 따라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를 둘러봤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신혼여행 때 여기 왔었잖아요. 옥자가 성산일출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당신이 정상까지 올라가기 힘들다고 투정 부렸던 기억나? 아이, 제가 언제요? 옥자는 남편의 팔을 장난스럽게 쳤다.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는 정말 예뻤어. 햇살 받아 빛나던 당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옥자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3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성산일출봉 정상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예전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오르려 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걸었다. 나이가 들면서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여보, 저기 봐요. 저 바다 색깔. 옥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은 경이로웠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35년 동안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만노가 문득 말했다. 옥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햇살 아래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의 그것이었다. 저도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내려왔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신혼 시절 이야기, 민수가 어렸을 때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민수가 5살 때 제주도 바다에서 놀다가 파도에 놀라서 펑펑 울었던 거 기억나요? 옥자가 웃으며 물었다. 만노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때 내가 업고 바다로 들어갔더니 자지러지게 울었지. 지금은 어른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잘 자랐어요. 그럼, 우리 덕분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둘째 날은 서쪽 해안을 따라 여행했다. 협재 해수욕장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잠시 모래사장을 걸었다. 옥자는 조개 껍데기를 줍기도 하고 작은 돌멩이를 주어 호주머니에 넣기도 했다. 뭐 하려고 그런 걸 주어요? 만노가 물었다. 집에 가서 화분에 꽂아둘 거예요. 추억으로. 만노는 아내의 소녀 같은 모습에 미소 지었다. 35년 함께 살면서도 옥자에게는 항상 새로운 면이 있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루해지지 않는 비결이 아닐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만노가 물었다. 옥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우리가 신혼여행 때 갔던 그 카페 기억나요? 바다가 보이는. 아, 그거 어디였더라? 만노는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중문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가볼까요? 그래, 가보자. 아직도 있을까?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중문 관광단지로 향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카페를 찾아다녔지만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지역은 많이 변해 있었다. 결국 그 카페는 찾지 못했지만 대신 바다가 보이는 새로운 카페를 발견했다. 여기도 좋네요. 옥자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 전망이 좋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다. 때마침 석양이 지기 시작해 붉은 빛이 바다 위에 퍼져나갔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옥자가 문득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만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봤다. 그 순간 지난 35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의 설렘,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 집을 장만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까지. 셋째 날 두 사람은 한라산 근처의 작은 숲길을 걸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요? 만노가 물었다. 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글쎄, 도자기 배우는 거 계속하고 싶고, 그리고 민수도 자주 만나고 싶고, 난 텃밭을 좀 더 키우고 싶어. 요즘 고추랑 상추가 잘 자라더라고.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세월이 흘러도 꿈과 희망은 계속되는 것이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제주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옥자는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다시 보았다. 여보, 이거 민수한테도 보내줘요. 옥자가 말했다. 그래, 민수도 좋아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하는 모습.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옥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다. 지영과의 갈등, 아들의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 내가 여기 있었니? 옥자가 놀라며 물었다. 네, 두 분 오신다길래 저녁 준비해 놨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민수가 준비한 음식은 간단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민수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만노가 칭찬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죠.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 많이 봐서. 옥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해온 일들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어머니, 이거 제가 드리려고 샀어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옥자가 물었다.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예쁜 팔찌가 들어 있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세련되고 우아했다. 이런 걸 사다니. 고마워, 아들. 옥자는 팔찌를 손목에 차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항상 절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옥자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만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이렇게 자랐으니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옥자와 만노는 정원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가을밤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여행 정말 좋았어요. 옥자가 말했다. 그래, 오랜만에 당신이랑 둘이서 시간 보내니까 좋더라.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씩 여행 다니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자. 다음엔 어디로 갈까? 옥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강원도 어때요?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좋아. 그럼 내년 봄에 강원도로 가자.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옥자와 만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35년의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이겨냄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여행 중에 집을 비워 조금 시들었던 꽃들에게 물을 주며 문득 제주도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들을 꺼내 화분에 꽂았다. 작지만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었다. 뭐예요? 만노가 정원으로 나오며 물었다. 여행 기념품 좀 꾸미고 있어요. 옥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만노는 아내 옆에 서서 함께 화분을 바라봤다. 제주도의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 그리고 이전부터 피어있던 국화가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예쁘네요. 만노가 말했다. 그쵸? 이렇게 보면 추억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만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처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 내가 참 행복해. 옥자는 남편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었다. 부산의 바닷가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지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후회와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민수와의 사진들,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들이 남아 있었다. 지영은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보다 결국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서울에서는 그 시간, 옥자와 만노는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제주도 여행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만노는 텃밭을 가꾸고 옥자는 도자기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실습하며 각자의 취미를 즐겼다. 여보, 이번에 만든 화분 어때요? 옥자가 자신이 만든 작은 도자기 화분을 들어보이며 물었다. 만노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분을 자세히 살폈다. 오, 이제 정말 전문가 수준인데?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균형이 잘 잡혔네. 정말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옥자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아니야, 정말 잘 만들었어. 이거에 내가 기른 다육식물 심으면 딱 좋겠다. 두 사람은 함께 화분에 작은 다육식물을 심었다. 흙을 담고 식물을 옮겨 심고 물을 주는 과정에서 옥자와 만노의 손이 자연스럽게 스쳤다. 35년을 함께한 부부지만 여전히 그런 작은 접촉에서도 따뜻함을 느꼈다. 여보, 주말에 민수네 가볼까? 만노가 물었다. 그래요. 며칠 전에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하던데 축하도 해줘야지. 정말? 그 애가 말 안 했네. 역시 자기 자랑은 안 하는 애야. 옥자는 민수의 승진 소식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주말이 되자 옥자는 아침 일찍부터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다. 소갈비찜, 애호박전, 멸치볶음. 아들을 위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많이 만들었네. 만노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다. 그래요. 민수가 요즘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나 싶어서. 아직도 민수를 어린애 취급하네. 이제 35이야, 여보. 나이가 몇이든 엄마 눈에는 여전히 아이지 뭐. 만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내의 그런 모성애가 있어 가족이 더 끈끈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민수의 새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혼자 살지만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래, 집 잘 꾸몄네. 만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죠. 옥자는 가져온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소갈비찜도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제가 티 내드릴게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민수의 회사 이야기, 옥자의 도자기 수업 이야기, 만노의 텃밭 이야기. 소소하지만 행복한 대화였다. 아, 맞다. 승진 축하한다, 아들. 만노가 문득 말했다.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군요. 별거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 큰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자랑스럽다. 정말 축하해, 민수야. 옥자도 따뜻한 미소와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다. 민수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다. 부모님의 칭찬과 인정이 그에게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었다. 사실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 만노가 물었다. 다음 달부터 미국 지사로 파견 가게 됐어요. 1년 정도 있다 올 것 같은데. 옥자와 만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아들이 멀리 간다는 소식은 기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일이었다. 미국? 어디로? 옥자가 물었다. 보스턴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만노는 이내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정말 잘 됐네. 큰 경험이 될 거야. 네, 저도 기대되면서도 걱정도 되고 그래요. 옥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아들의 성장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걱정 말고 가.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자주 연락할게요.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으니까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를 보냈다. 저녁을 함께 먹은 후 옥자와 만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민수야, 가끔씩 시간 날 때 와. 미국 가기 전에 자주 보자. 만노가 말했다. 네, 아버지. 주말에 또 갈게요. 옥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건강 챙기고 밥 잘 먹어.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두 사람 모두 아들이 멀리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다. 여보, 괜찮아요? 만노가 물었다. 옥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민수가 더 성장할 기회니까. 기뻐해야죠. 그래, 요즘은 미국이 비행기로 15시간이면 가잖아. 그리 먼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화상통화도 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향했다. 아들의 성장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빈 둥지 증후군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한편 부산에서 지영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조금씩 새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면 종종 서울에서의 시간들, 특히 민수와의 추억, 그리고 시어머니 옥자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도 지영은 바닷가를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후회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언니 미영이었다. 지영아, 잘 지내? 응, 언니. 괜찮아. 정말?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지영아,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알아, 언니. 근데 쉽지 않아. 내가 한 행동들이 자꾸 생각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잖아. 이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지영은 언니의 말에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언니. 통화를 마치고 지영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언니의 말이 맞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부터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로 돌아와 보면 옥자와 만노는 아들의 미국 파견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기도 하고 옥자는 민수가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요리법도 알려주었다. 이렇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줄게. 옥자가 부엌에서 민수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김치를 넣고. 만노는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들이 이제 진정한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출국 전날 세 사람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다. 옥자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다. 어머니, 너무 많이 하셨어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미국 가면 이런 음식 못 먹을 테니까. 식사 중에 민수가 문득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왜 그래? 만노가 물었다. 그냥,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겨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어머니가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옥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넌 그저 미국 가서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지내다 와. 그래, 아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만노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왔다. 자, 이것 좀 가져가. 옥자가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다. 내가 만든 도자기야. 펜꽂이로 쓸 수 있게. 책상에 두고 우리 생각하렴. 민수는 어머니의 선물을 받아들고 꼭 안아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만노도 아들을 안아주며 등을 두드렸다. 잘 다녀와, 아들. 네, 아버지. 두 분도 건강하세요. 민수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옥자와 만노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옥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울지 마, 여보. 금방 1년 지나갈 거야. 만노가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알아요. 그래도 아들이 멀리 가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많잖아. 도자기도 배우고 텃밭도 가꾸고.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도 바쁘게 지내야겠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항을 나왔다. 아들이 떠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남은 과제였다. 그날 저녁 옥자와 만노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의 별들은 더욱 선명해 보였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옥자가 문득 말했다. 만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옥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35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이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별이 빛나는 가을밤, 옥자와 만노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했다. 아들은 멀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옥자가 속삭였다. 만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는 사랑이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